자,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학. 오늘은 지난 시간 식품과 위생동물에 이어서 계속 페이지 194쪽 절적동물에 대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핵심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94쪽을 보시면 세 번째 절적동물이라고 나와있죠. 다리가 여러 개 있는 것. 절적동물에 의한 병해를 보면 직접적 병해, 일명 기계적 병이라고 하죠. 물거나 찌르거나 곤충 독증, 피부염 등의 피해를 일으킨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한번 보시자면은 첫 번째 절적동물의 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직접적 병해. 이거 말 그대로 뭡니까? 자, 물거나 찌르거나 그 다음에 이런 곤충 독증을 유발하거나 피부염 등의 피해를 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2번이죠. 간접적인 병해. 이렇게 봅시다. 간접적 병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표를 보시죠, 여러분. 발육형, 증식형, 발육 증식형, 배설형, 유전형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발육형을 한번 봅시다. 여기 밑줄을 칩시다. 곤충 체내에서 전형 경로가 나와 있죠. 곤충 체내에서 증식한 후 몸 전체에 퍼진다. 사람 간접 감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예로서는 대표적으로 모기 체내에 있는 사상충이나 힐라리아 자충 같은 경우에 의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증식형 같은 경우는 이 감염 경로가 곤충 체내에서 증식한 후에 상처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패스트나 재기열, 유행성 출혈열, 댕기열, 황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간단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발육증식형이란 건 거의 발육형과 동일한데 이런 전형 경로는 자, 보통 예로서는 수면병이나 말라리아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배설형의 전형 경로는 곤충 체내에서 증식한 후에 그 숙주의 피부 점막이 상처 시 분변으로 전파가 되는 것이죠. 발진열, 큐열, 패스트, 그 다음에 발진트푸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형 같은 경우는 보통 축란을 통해서 전형 경로가 축란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파가 되는 겁니다. 야토병이나 로키산 홍반병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보시자면 이 간접적 병해 같은 경우는 전형 경로와 그 예 몇 가지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195쪽을 보시면은 절적동물의 구제 대책이 나와 있죠. 자, 절적동물의 자, 환경적인 방법은 뭡니까? 자, 이렇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해충의 침입, 그 다음 발생 증식을 막기 위해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발생원을 제거한다. 온도, 습도 조절, 발생원 제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리적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방충망을 설치하거나 주광성을 이용한 포충기 등을 설치한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화학적인 방법은 앞에 배운 거하고 똑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살충제, 기피제 등을 살포하고, 생물학적은 천적이나 병원 미생물 등을 이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다. 절적, 환경적인 방법, 물리적 방법, 화학적 방법, 생물학적 방법,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적동물의 분류와 특징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드기이죠. 자, 진드기의 특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 가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완전 변태를 한다. 자, 번데기를 거치죠. 그래서 완전 변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시면은 여러분 이 글로 설명한 것보다 그림을 보시는 게 낫죠. 뒷장에 그림이 있으니까. 몸은 난형이나 장원형이며 머리, 몸통, 배 등의 구별이 없고 선단 가까이에 구기가 있다건 앞에, 그 다음에 복면에는 네 쌍의 절각을 가진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니을을 봅시다.
몸통의 배면이나 봉면에는 여러 가지 비유지가 있어서 이것으로 종류를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자, 이런 것도 그냥 읽어보시고 완전 변태에 대한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두 번째 봅시다, 여러분. 요 특징보다는 식품에서 볼 수 있는 진드기 종류, 요게 중요하죠. 그 종류와 특징이 나와 있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반드시 구분하고 요 구분 방법이랑 요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발생 식품 반드시 요거를 체크하십시다. 뭐 생김새 같은 경우가 나 있는데 요거까지는 우리가 자세히 안 보셔도 됩니다. 시험에는 주로 이제 구분과 발생 식품 그쪽에 있는 부분이죠. 보통 이제 가루 진드기류 같은 경우 눈에 보이지 않죠, 여러분. 거의 굉장히 작기 때문인데, 여러분 가루 진드기 같은 경우는 가루 진드기류 긴털 가루 진드기가 있습니다. 자, 뭐 0.3에서 0.5mm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보통 저장식품에 이제 존재하죠. 곡류, 곡분, 빵, 과자 이런 것들, 초콜릿, 건어물. 그다음에 수중 가루 진드기 같은 경우는 저장식품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종자나 건조, 과실. 그다음 보리가루 진드기는 곡류. 그다음 설탕 진드기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고기 당 성분이죠. 설탕이나 된장 표면에. 그다음에 고노수수랭이 진드기는 건어물, 가루 살갗 진드기 같은 경우 배합사류 곡분에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먼지 진드기류, 전기문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소형 몸통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굳이 어쩌다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분해서 발생 식품에 있는 것들 이런 것만 몇 가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96쪽을 보시면은 뭐 진드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죠. 자,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매개 질병이죠, 여러분. 아까 지도 얘기했지만은 매개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개 질병 같은 경우를 한번 체크하시고 보시면은, 자, 이렇게.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소화기계 진드기 중 이렇게 해가지고 소화기계 쪽이죠. 소화기계증으로는 우리가 복통과 설사 증상이 유발된다. 밑줄을 칩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비뇨기계. 비뇨기계증이라는 거는 뭐 눈, 코, 입 같은 경우죠. 우리가 혈뇨, 단백뇨, 신장염, 그렇죠? 우리가 호흡기관이라는 거에서 신장염의 증상을 일으킨다. 보통 이제 배설 쪽이죠, 배설 쪽. 그래서 혈뇨, 단백, 비뇨기계 가면은 그래서 혈뇨, 단백뇨, 신장염의 증상이 있고, 호흡기계가 밑에 있죠, 여러분. 디귿 호흡기계증. 호흡기계는 우리가 이제 호흡기계 쪽에서는 급성 폐렴, 기관지 천식 등의 증상 유발한다. 그 다음에 기타 진드기증에는 피부염을 유발한다. 주로 이제 호흡기계 진드기증이 상당히 많죠, 여러분.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미음 봅시다. 식품을 손상 변질시켜 식품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그 다음에 기생 부위에 따라서 복통, 설사, 혈뇨, 폐렴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낸다. 그래서 매개 질병 정도는 반드시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소화기계 쪽, 비뇨기계 쪽, 호흡기계 쪽 이쪽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구제법이죠, 여러분. 자, 구제법을 보시면은 반드시 포장을 한다. 그렇죠? 밀봉을 해야 되죠. 진드기가 생기지 않게끔. 여기 한번 밑줄을 칩시다. 요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체크하시고, 여러분. 구제법 중에서도 곡분, 과자 등의 식품은 수분 함량을 10% 이하로 건조시켜 방습 용기에 보관한다. 밑줄을 칩시다. 그래서 곡류, 그 다음에 과자 등의 식품은 수분 함량을 10% 이하로 건조시켜 방습 용기에 보관하고, 곡분 등은 보통 주로 바깥에 60% 습도가 60% 이하로 하여 보존한다. 습도가 60% 이하죠. 자, 이렇게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니은이 특히 중요하죠, 여러분. 자, 니은을 보시면은, 자, 건조시켜 방습 용기에 넣고 보존한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여기다 밑줄 칩시다. 진드기는 건조 상태에선 잘 번식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온도는 반드시 25도씨 이상, 습도 75% 이상, 식품의 수분 함량은 13% 이상일 때 증식이 잘 된다. 이거 밑줄을 칩시다, 여러분. 반드시. 그 다음에 디귿에서 나와 있는 거는 40도씨 이상으로 가열을 하게 되면 진드기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0에서 10도씨로 저온 보존을 한다. 야, 이런 부분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 50에서 60도씨에서 5에서 7분간 가열하면 사멸하게 돼 있고, 냉동시 대체로 죽게 돼 있고, 0도씨 이하에서는 증식은 억제되지만 완전히 사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구제법 같은 경우 중요하니까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에 197쪽에 보시면은 식품 창고에 훈증을 이용하기도 하고 유기인재의 살충제를 살포한다 나와 있죠. 자, 이런 부분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여기 나왔죠. 진드기의 번식 조건. 요것을 한번 체크하십시다. 자, 어느 정도 습도가 갖춰져야 되겠죠. 그래서 온도 같은 경우는 반드시 20도씨 이상.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는 우리가 번식이 잘 안 된다. 20도씨 이상이고, 습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75% 이상, 주로 여름이죠. 75% 이상. 건조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진드기 번식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시다. 그리고 식품류가 보통 수분 함량이죠. 이런 수분 함량이 13% 이상일 때만 우리가 이 진드기의 번식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시고, 그거 아닌 곳에서 이제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97쪽에 보시면 이제 파리류가 나와 있죠. 파리류. 우리가 여름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파리. 자, 생태는 주간 활동을 한다. 그 다음 완전 변태. 자, 파리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완전 변태. 번데기를 거치죠. 파리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종류가 나와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을 봅시다. 대형 파리 하면은 우리가 지파리, 쇠파리, 금파리, 큰 검정파리, 뭐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형 파리 하면 초파리죠. 그 다음에 벼루파리 등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했을 텐데, 지파리의 특징이죠. 주로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유충기간은 3에서 10일이다. 자, 반드시 알아두시고, 보충 설명에 있는 그 네모박스 지파리의 특징. 다 자란 성충, 구덕이죠. 몸 길이는 6mm 정도이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일생 동안 5, 6회 산란을 하면서 한 번, 1회 산란수는 보통 50에서 150개이다. 그 다음에 수명은 보통 20일에서 60일 정도, 이렇게 밑줄 칩시다. 유충기간은 3에서 10일 밑줄 치시고, 3번에 1회 산란수는 50에서 150개, 그 다음에 4번에 수명은 대략 20일에서 60일 정도, 이렇게. 그래서 보통 알에서 유충으로 가는 시기가 하루, 그 다음에 유충에서 번데기가 한 3일에서 10일, 그 다음에 번데기에서 성충이 되는 기간이 5에서 10일, 그 다음에 성충이는 20일에서 60일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지파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매개질병. 요건 중요하죠, 여러분. 자, 소화기계 전염병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호흡기계 전염병. 자, 소화기계 전염병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티푸스죠. 발병률이 높은 거. 장티푸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파라티푸스, 이질, 콜레라. 이런 것들에 의해서다. 그 다음에 호흡기계 전염병으로서는 결핵이죠. 그 다음에 디프테리아. 에 의한 질병.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생충 질환이 있죠, 여러분. 디귿에. 회충, 요충, 편충, 그 다음에 촌충. 회충, 요충, 편충, 파리에 기생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으로 옮긴다. 그 다음에 기타로서는 여러분 바이러스.
소아마비, 환원균 같은 경우 염증을 일으킬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미음을 보시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파리유충증이라고 해서 승저충증이라고 나와 있는데, 파리의 성충이 식품에 섞여서 소화관에 침입해서 복통이나 굴토, 설사, 발열, 혈변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 이제 소화기계 전염병, 호흡기계, 기생충 질환 이 정도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로서는 우리가 소아마비, 그 다음 환원균도 일으킬 수 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환원균에 의한 감염이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 예방법을 봅시다. 여러분, 네 번째 예방법을 보시면은 말 그대로 환경적인 방법이죠. 굳이 이걸 안 외우셔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파리 같은 경우가 쓰레기나 변소의 위생적 관리로 그런 거예요. 파리의 서식처를 무조건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파리가 잘 생길 수 있는 위생적 관리로 서식처를 제거하자. 음식물 같은 경우 뚜껑으로 덮어두고 파리가 꼬이지 않게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유충구제법이라는 거는 보통 파리의 유충을 갖다가 죽이는 방법이죠. 그래서 유충구제법.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충제를 하거나 생석회를 사용하게 되면 유충이 죽습니다. 그래서 번식을 못하기 때문에 살충제 또는 생석회를 이용하자. 자, 그 다음에 살충구제법으로서는 속효성 살충제를 분무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 간단하게 여기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밑줄 쳐야 되겠죠. 피레트린 해가지고 요거하고 디아지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피레트린, 디아지논, 그 다음에 DDVP제 연무 또는 훈연을 한다. 밑줄을 칩시다, 여러분. 훈연 방법. 기계적인 방법은 뭐 파리채 끈끈이 이용하고, 화학적 방법은 접착제, 독살제, 훈향제를 이용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유충 같은 경우 파리의 유충 살충제에 대한 강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적 약제는 그 구더기 애벌레에 대한 그 약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성충 같은 경우는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효과가 있지만 유충은 저항성이 강해서 실용적 약제가 거의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바퀴벌레죠. 보통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야간 활동성입니다. 파리는 주간 활동성이지만 야간 활동성이고, 바퀴벌레 또한 잡식성입니다. 자기 동료도 먹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질주성이라는 건 굉장히 빨리 달리죠. 질주성이 등이 있고 군거 생활, 같이 이제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한다.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니은을 봅시다. 25에서 30도씨 고온다습한 기후 조건 좋아한다. 그래서 환경을 되게 좋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귿에 나와 있는 많은 전염병 유발한다. 많은 전염병을 유발한다. 말 그대로 바퀴가 하나의 감염 숙주가 되겠죠. 콜레라, 이질, 소아마비, 장티푸스, 살모넬라 등의 소화기계 전염병 밑줄 치시고 전파시키고, 자극성 물질을 분비해서 피부병이나 알러지 반응까지 일으킨다는 것들 반드시 알아둡시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이제 종류와 특징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가장 우리가 흔하게 집에서 볼 수 있는 번식력이 굉장히 강한 바퀴벌레는 보통 독일 바퀴죠. 자, 독일에서 온 독일 바퀴벌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검정 바퀴, 미국 바퀴, 일본 바퀴가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검정 바퀴 같은 경우는 몸 길이가 미국 바퀴와 비슷하게 이제 흑갈색이고, 색깔은 자, 미국 바퀴는 다갈색이고, 몸통 길이는 보통 3에서 4.3cm. 검정 바퀴 같은 경우는 몸 날개에 강한 광택, 그 다음에 미국 바퀴도 몸집이 크다, 이런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독일 바퀴 같은 경우가 우리 집안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몸집이 작고, 이런 부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특히 여기서 다른 것보다도
종류와 특징은 좀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종류와 특징 이 정도는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199쪽으로 가시면은 매개질병이 나와 있죠, 여러분. 종류와 특징이 있고, 매개질병 같은 경우 아까 이제 했던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특히 바퀴에 의한 매개질병, 소화기계 전염병, 호흡기계 전염병, 기생충 질병,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다 아셔야 됩니다. 자, 소화기계, 그 다음에 호흡기계, 그 다음에 기생충에 의한 전파. 소화기계는 뭐가 있습니까? 세균성 이질이죠. 콜레라, 장티푸스, 살모넬라증, 그 다음에 간염, 소아마비 유발한다. 이것들. 그 다음에 호흡기계는 디프테리아 같은 경우와 결핵 거의 같죠. 그 다음에 기생충은 회충, 구충, 아메바성 이질을 유발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구제법도 체크합시다, 여러분. 자, 구제법 같은 경우도 박해 구제법이죠. 청결한 관리를 통해서 서식처를 제거한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유인제에 의한 접착제를 사용한다. 접촉제로는 뭐 디엘드린 해가지고 잔류분무, 그다음 이게 지금 굉장히 살균력이 강하죠. 분재살포, 그 다음에 클로로피크린, 이산화탄소의 훈중살균도 좋다는 것이죠. 밑줄을 치시고, 독재에 의한 독이법인데 이제 붕상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말 그대로 붕상 같은 경우를 사용했을 때 바퀴벌레가 먹으면은 그 바퀴벌레의 수분이 빠져나가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건 뭐냐면 바퀴벌레를 죽였을 때 알 처리를 해야죠. 바퀴벌레는 그 알이 어미 몸에서 떨어져 나가도 그것들은 다 우리가 산란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이 다 번식력이 강하죠, 굉장히. 자, 그 다음 어미가 없어도, 자, 살충제 분무법 이용한다. 그 다음 훈증법 DDVP나 피아트린 해가지고 피레트린 있죠.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통 이제 바퀴벌레 같은 경우가 집안 시멘트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고, 우리가 시골 같은 데서는 바퀴벌레를 이제 진흙 이런 황토나 이런 데서는 볼 수 없지만은 그 시골에서는 좀 빈대가 좀 많이 서식하죠.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 눈에 띄지 않고 밤에 사람이 잤을 때 활동을 하는데, 보통 이제 냉장고 그쪽에 있는 고무 쪽이나 아니면은 싱크대 같은 경우에 그 밑에 깔아놓은 거에 보시면 바퀴똥이라는 게 있는 거, 시꺼멓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여러분들은 이제 그것들을 보통 사람들은 되게 곰팡이가 생겼구나 하는데, 이제 그것들이 자세히 보시면 바퀴똥 이랬을 때는 반드시 이제 바퀴벌레에 대한 부분 훈증이나 이런 살균제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법, 분무법 이런 것들이 있죠. 그냥 이를 봅시다, 여러분. 이가 한때는 멸종동물이라고 했지만 다시 이제 우리가 이가 발현이 됐죠. 자, 이를 보시면은 네 번째, 생태는 숙주 범위가 아주 좁아서 사람에게만 흡혈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다 밑줄 칩시다. 사람만 흡혈한다. 그래서 특징은 사람이 피를 빠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보통 1회에 보통 한 1에서 2mg의 흡혈을 한다. 자, 몸니. 자, 몸에 보통 세면발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털 같은데 몸에 있는 털 속에 좀 기생을 하는데, 자, 보통 늙은 남성을 선호한다.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머리니 같은 경우는 머리에 기생하는 거죠. 그래서 매 2시간마다 흡혈을 하고 젊은 여성을 선호한다. 그 다음에 이 몸니 같은 경우는 체온 상승 시 그 숙주를 탈출해서 다른 숙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00쪽을 가봅시다, 여러분. 매개질병. 요 매개질병 체크합시다, 여러분. 무조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매개질병이다. 이렇게 동물에 의한 것들. 그래서 발진티푸스, 이의 분변에 의한 것, 참오열, 그 다음에 재기열, 이가 터졌을 때 혈액을 통하여 우리가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것들, 발진티푸스, 참오열, 재기열이 있다. 그 다음에 예방책 봅시다, 여러분. 자, 청결이죠, 반드시. 위생 세탁, 모든 것의 공통점은 청결입니다, 여러분. 자주 목욕을 하고 내일을 세탁하여 갈아입는다. 집단 생활을 보통 군대 이런 데서 많이 걸리기도 하고 집단 생활에서 많이 걸리죠. 물리적 방제, 포살, 열 세탁 등을 하고 빗을 사용한다. 머리니. 그러니까 찬빗 같은 경우를 사용해서 그 석회라고 하죠. 그런 걸 제거해야 되죠. 이에 그 알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5번째 봅시다. 벼룩. 불완전 변태죠, 여러분. 불완전 변태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성충을 보시면 모두 암수 모두 일일 수에 흡혈을 하고 빛을 싫어한다. 굉장히 자기 몸
통 길이보다 엄청난 높이에 점프를 하죠. 보통 높이는 15cm, 거리는 30cm 정도를 점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숙주 범위가 굉장히 넓다. 우선 쥐에게도 우리가 개에게도 있지만은 쥐나 사람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숙주가 죽으면 탈출을 한다. 자, 매개질병 봅시다, 여러분. 매개질병을 체크하십시다. 매개질병. 자, 뭐라고 됐습니까? 자교가 뭐냐면 자신의 몸을 자꾸 물어뜯는 증세죠. 정신적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교에 의한 상처를 통해 2차 감염이 된다. 자, 자기 몸을 물어뜯거나 막 긁고 물어뜯는 증세인데, 그런 거에 의해서 2차 감염이 될 수 있고, 전염병에 전파했을 때는 보통 패스트, 흑사병이죠. 발진열. 그 다음에 6번째, 또 흡혈동물 중에 이제 벼룩이 빈대가 있죠, 여러분. 야행성이며 이것도 군것성입니다. 군집 생활을 하고 벽 틈새나 가구 등에 잠복해 있고, 이것도 주 1, 2회 흡혈을 한다. 넘어갑시다. 10분간 체중의 몇 배를 흡혈한다고 했는데, 혈변을 배설해서 친구의 붉은 반점을 남기고 우리가 먹지 않고 40일을 견딜 수 있다.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거죠. 자, 2번 매개질병에 체크합시다, 여러분. 자교에 의한 외상으로 2차 감염이 된다. 그 다음에 알러지성 피부 반응, 수면방해 빈혈 유발하고 냄새가 난다. 악취가 나죠, 빈대 자체. 그래서 자, 매개질병 체크하시고, 예방책 같은 경우도 살충제 사용해서 분무하고 분재살포, 연무, 훈연 이런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되는 거고, 201쪽 보시면은 그 외에 기타 나방류가 있죠. 곡류와 가자류에 잘 번식하는 거. 쌀개 얼룩 나방이다. 우리가 갑충류로서 바구미, 쌀에 번식하는 거 있죠. 바구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7번째 모기가 있죠, 여러분. 자, 모기 같은 경우는 완전 변태를 하고 매개질병과 구제법 체크합시다, 여러분. 말라리아, 일본내염, 사상충증, 황열, 댕기열 등이 있다. 그 다음에 구제법으로는 환경적인 방법, 유충구제법, 성충구제법, DDVP, DDT,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좀 문제 풀이를 하면서 이런 살균제 같은 경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개념은 간단하게 마쳤고, 202쪽을 보시면 이제 핵심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봅시다. 202쪽에 위생곤충이 인간에 미치는 피해로서 직접적인 피해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여러분 1번 기계적 외상이나 2차 감염, 인체 내 기생, 독성물질의 인체 내 주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적인 피해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곤충이 직접 피해를 일으키는 거고, 감염병 전파 같은 경우는 그 미생물을 숙주로 하는 자, 세균 이런 것들에 의한 전파죠. 그래서 감염병 전파입니다. 감염병 전파는 직접적으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감염병 전파는 간접적 전파이다 해가지고 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봅시다. 다음 중 파리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과 관계없는 것은 했는데, 파리에 의해서는 보통 소화기계의 장티푸스나 파라티푸스, 아메바석 이질 이런 것들은 파리에 의해 전염되는 것이고, 발진티푸스 이거는 이에 의한 것이죠. 발진티푸스는 이에 의한 감염병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봅시다. 바퀴의 생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 주간활동성 틀렸죠. 파리가 주간활동성이죠. 1번은 자, 독립적으로 기거한다 아니죠. 군거생활이죠. 군집생활하고, 온도가 낮은 곳에 주로 서식한다 아니죠. 온도가 높은 곳이죠. 25에서 35도씨 이상. 자, 그렇게 돼서 주로 답은 3번이죠. 잡식성이며 각종 질병의 매개체다. 각종 질병의 매개체 해가지고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통 바퀴벌레는 온도 따뜻한 곳을 좋아합니다. 습도가 높고 따뜻한 곳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고 4번 봅시다. 진화 유해곤충의 발생 방지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했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아예 그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 정비로 서식처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여러분. 뭐 발생해가지고 죽이는 방법이다 이런 방법보다는 아예 발생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본적으로 뭐 상식적이죠, 여러분. 그 다음 203쪽을 가봅시다. 5번에 매개곤충의 구제 방법에서 생물학적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자, 생물학적 방법은 뭡니까?
2번 병원성 기생생물의 제거 맞죠? 거기 숙주로 하는 그 동물을 숙주로 하는 그 기생생물을 제거하고 천적을 이용한다. 그다음 매개곤충의 식체가 되는 식물을 제거하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물학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죠. 환경 개선 이거는 환경적인 방법이죠. 발생 장소 제거한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도 여러분이 보셔도 아실 거고.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입니다. 6번 봅시다. 다음 중 바퀴벌레 구제 시에 사용되는 것은 했는데 알코올이다, 승용수다, 석탄산이다 했는데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집안에서 있었을 때 붕산이죠. 붕산은 어떻게 합니까? 붕산에 감염이 되면은 뭐 바퀴벌레가 붕산을 먹게 되면은 그 수분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말라 죽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진드기 번식의 3요소는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까 네모박스에도 있었죠. 자 수분과 온도 하나가 더 있다면 영양이죠. 영양. 그래서 식품. 그래서 식품에 기생할 수 있죠. 그래서 수분, 온도, 영양 해가지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통 수분 함량은 보통 13% 이상 그 식품에 그 다음에 습도 같은 경우는 75% 이상 온도는 20도씨 이상일 때 진드기의 증식, 번식 조건이 되겠습니다. 요 7번 같은 경우는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교과 내용에 개념이 없었지만 한번 봅시다. 다음 중 살충제 중에서 포유동물에 대한 독성이 가장 강한 것을 했는데 그 순서를 외우시자면 굳이 독성이 강한 것과 약한 것 요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보통 독성이 가장 강한 순서는 디알드린 해가 그 다음에 DDVP 그 다음에 디아지넌 그 다음에 말라티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이 강한 순서 요거 해설에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보시고 디알드린 해가지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말라티온은 우리가 좀 독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죠. 요거 간단하게 외워두시고 그 다음 9번 봅시다. 다음 중 저장식품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진드기류인데 가장 많이 저장식품에서 보통 흔하게 볼 수 있는 걸 얘기하죠. 뭐 굳이 다 안 외우셔도 되지만 긴털가루 진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봅시다 여러분. 204쪽 가시면은 주로 야행성이며 가주성의 경향을 가진 위생상의 문제가 많은 곤충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로 야행성 대표적으로 딱 했을 때 바퀴벌레죠. 위생상의 문제가 많다. 많은 매개 그러니까는 감염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많은 것. 그러면은 그게 누굽니까? 바퀴벌레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바퀴벌레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자 군집생활하고 우리가 그것도 있지만은 많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 하면 바퀴벌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봅시다 여러분. 다음 중 지에 의한 피해로 볼 수 없는 것을 외웠죠. 지의 매개질병 보통 했는데 패스트, 석열, 발진열 이런 거 맞습니다. 1번. 그 다음 의류 가구 등의 재산상의 피해도 있죠. 직접적인 쥐가 갉아먹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4번 식량의 손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 상식적으로 3번 4번 다 아는 것이고 2번 봅시다. 포도상 구균의 전파 이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지로 인한 질병 요 해설에도 나와 있듯이 세균성 질병하면 패스트, 석열, 살모넬라증, 기생충 질병 아메바성 이질이나 선모충증이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성 질병은 유행성 출혈열, 리케차는 발진열, 쯔쯔가무시병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봅시다. 수인성 질병의 기계적 전파자는 누구이냐? 수인성 질병 했을 때 수인성 질병의 기계적 전파자 그쵸? 여러분 동물과 말 그대로 우리가 사람에게서 같이 옮겨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물에 있는 병을 옮길 수 있는 것 특히 지파리죠. 파리.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3번 봅시다. 다음 중 쥐로 인한 질병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쥐로 인한 질병 했었죠. 우리가 콜레라 같은 경우는 쥐로 인한 질병이 아닙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YC병이나 아메바성 이질, 찌찌가무시병 같은 경우는 쥐로 인한 질병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13번도 한번 체크하십시오. 11번이나 13번이나 비슷한 부분이니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14번 문제 봅시다. 다음 중 위생해충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와 거리가 먼 것은 발생하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 기계적 자극, 병원체 운반 맞죠? 화학적 자극은 아닙니다. 이 거리가 먼 것은 답은 2번. 그냥 좀 더 상식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위생해충 같은 경우는 기계적 자극이라는 거는 직접적인 자극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205쪽 봅시다. 병원체 운반 같은 경우는 간접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205쪽에 15번 문제를 보시면 위생해충의 방지 대책 중 화학적 방법은 발생원 제거는 환경적이죠. 온도, 습도 조절은 우리가 물리적인 방법이고 미생물 이용하는 건 생물학적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이죠. 살충제 작용. 이것들이 이제 화학적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1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식품 중에 진드기류가 번식할 수 있는 가장 알맞은 조건. 자, 습도는 보통 75% 이상, 수분 함량 13% 이상, 온도는 20도씨 이상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봅시다. 다음 중 진드기 방제 대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밀봉, 냉동, 가열 맞죠? 방제 대책이 되겠죠? 가당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을 첨가한다 이런 부분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봅시다. 다음 중 기계적 전파 방법에 의한 질병 매개 곤충은 했는데, 자, 여러분 기계적 전파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흡입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걸 묻혀서, 그러니까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질 같은 경우를 되게 우리가 식중독을 많이 일으키는데 먹은 것을 자꾸 토에 넣죠. 거기에 이제 이질을 옮기는 세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흡입하지 않고 묻혀서 하는 거하고 생물학적 전파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 여러분 모기, 벼룩, 진드기는 생물학적으로 전파를 하는 것이고, 파리나 바퀴벌레는 우리가 식품에 묻혀가지고 전파를 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봅시다. 다음 중 파리에 의해서 전파되는 질병이 아닌 것은 했는데, 여러분 급성 회백성, 이거는 소아마비죠. 콜레라, 결핵 다 파리에 의한 것입니다. 결핵 같은 경우 호흡기계 질병이죠. 답은 2번이죠. 유행성 이하 선염은 우리가 파리가 매개하는 감염병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06쪽을 보시면은 다음 20번 봅시다. 다음 중 쥐가 옮기는 병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3번이죠, 여러분. 소아마비, 급성 회백수염입니다. 이건 파리에 의한 것입니다. 자, 21번 봅시다. 빈대의 생활사 및 습성에 관한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선 빈대는 불안전 변태죠. 그 다음에 3번 무정란이 많아 부화율이 낮다. 자충은 야간에 활동한다. 맞죠? 일주일에 1~2회 흡혈을 한다. 맞지만은 여러분 요것이 조금, 자, 아래 부화 기간은 평균 15일이고 자충은 1회가 아니라 5회 탈피한다는 부분입니다. 요게 이제 조금 어려웠죠, 여러분. 자, 21번의 답은 2번. 잘 나오지 않은 거니까 한번 이런 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22번 가봅시다. 자, 쯔쯔가무시병의 매개체는 누구죠? 진드기죠? 털진드기. 자, 털진드기다. 보통 쯔쯔가무시병은 큐열과 관련이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참든 진드기는 뭐 물에서 생기는 진드기인데 그런 거에서 답은 2번입니다. 진드기 종류 중에는. 23번 봅시다. 빈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불안전 변태 맞죠? 알러지 등의 피부질환, 오해 탈피 맞습니다. 여러분 질병 매개는 하지 않으면서 보통 우리 빈대는 직접 흡혈하면서 알러지나 피부 반응, 빈혈 등을 유발하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7쪽의 24번 문제를 봅시다. 벼룩이 옮기는 전염병은 무엇인가 했는데,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쥐에서, 자, 황열, 콜레라, 패스트죠. 황열과 콜레라, 패스트가 벼룩이 옮기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번 봅시다. 곤충 구제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발생 초기 실시한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2번 구제 대상 동물의 발생원 제거하자. 맞죠? 4번 대상 동물의 생태 습성에 따라 실시한다. 맞습니다. 자, 3번이죠. 서식 범위 내에서 광범위하게 우리가 실시해야 됩니다. 구제는, 여러분. 그래서 그 서식 범위만 우리가 실시하는 게 아니죠. 자꾸 옮겨오니까는, 여러분. 그래서 25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집단으로 생활하는 아파트에서 바퀴벌레 약 같은 경우를, 자, 대부분은 우리가 받아가지고 공동으로 한꺼번에 실시를 합니다, 여러분. 26번 봅시다. 참진드기와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여러분 황열 같은 경우는 모기에 의해서 전파되죠. 바이러스성 감염병하고 참진드기, 보통 진드기 했을 때 큐열, 진드기 매개내염이나 라임병은 우리가 진드기와 관련이 있는 질병입니다. 답은 2번 황열이 되겠습니다. 27번 봅시다. 다음 중 감염병 전파에서 파리와 관계없는 것은 무엇인가? 파리와 관계 있는 것은 승저주축이 있었죠, 여러분. 이질, 그 다음 결핵이 있습니다. 보통 발진티푸스가 대표적으로 이에 의한 매개질병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봅시다. 바퀴벌레가 매개가 되는 질병이 아닌 것은, 살모넬라, 콜레라, 소아마비 다 바퀴벌레에 의한 매개질병 맞습니다. 사상충증은 우리가 모기에 의한 질병이죠. 모기와 관련된 질병이다 해가지고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8쪽을 봅시다, 여러분. 29번 다음 중 이가 매개하는 감염병이 아닌 것은 했는데, 제기열이다, 발진티푸스, 참호열은 대표적으로 이가 매개하는 감염병입니다. 발진열이죠, 여러분. 발진열은 쥐, 바로 벼룩에 의한 것이죠, 보통.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쥐나 벼룩이고, 30번은 다음 중 진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여러분 봅시다. 2번 건조한 상태에서는 잘 증식되지 않는다. 맞죠?
네 쌍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 4번 몸 길이는 1mm 정도의 소형이 많다. 굉장히 작죠 여러분. 답은 1번이죠. R은 보통 100에서 300개가 아니라 보통 50에서 70개 해가지고 80개 이렇게 해서 75개 정도의 R을 놨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봅시다. 다음 중 진드기와 진드기의 특성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자 1번 설탕 진드기, 설탕이나 된장 그쪽에 번식한다. 우리 아까 봤죠 여러분. 3번 긴털가루 진드기 같은 경우는 특히 장마 때 많이 발생한다. 작은 가루 진드기 같은 경우는 유백색이며 체표면은 평활하다 했는데 보시고 2번이죠. 작은 가루 진드기 요거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보리가루 진드기 이름으로 보면 됩니다. 요것이 조금은 어려웠죠. 그렇지만 잘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여러분 31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32번 봅시다. 이런 것들은 바퀴의 생활사 및 습성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자 2번 성충의 수명은 3, 4개월에서 1년 이상의 종류도 있고 자충은 한 4에서 5회 탈피한다. 그리고 군집생활과 어두운 곳으로 맞죠? 1번이죠. 바퀴벌레는 완전 변태가 아니죠. 불완전 변태입니다. 발육하는 게. 그래서 완전 변태, 불완전 변태 곤충들 종류 몇 가지 외우라고 하셨죠? 했죠? 그래서 32번의 답은 1번입니다. 33번 문제 갑시다. 다음 중 구제하는데 와파린을 주로 사용하는 동물은, 자 우리가 살서제로서 우리가 가는 것이죠. 2번이죠. G. 와파리는 살서제로서. 그 다음 34번 봅시다. 다음 중 체중이 250g 정도로 꼬리는 여기 나와 있죠. 꼬리가 몸통보다 길고 귀가 큰 쥐하면 곰쥐입니다. 여러분 생쥐가 아니죠. 그래서 곰쥐와 집쥐 중에서인데 우리가 곰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쥐 같은 경우는 꼬리가 몸통보다 좀 짧죠. 여러분 그 다음 35번 갑시다. 다음 중 쥐의 생태적 특성이 아닌 것은 야간활동성, 닳는 습성. 쥐가 계속 자라기 때문에 그 이를 자꾸 갈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 잡식성 맞죠? 시각은 사람보다 발달이 안 돼 있죠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 생활하면서. 자 시각은 태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35번의 답은 3번입니다 36번 봅시다. 바퀴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했죠? 1번 다른 해충보다 면역성이 강하고 군것성 있다. 맞죠? 주로 3번 야간에 활동하고 번식력 강하다. 몸은 납작하고 어두운 곳 좋아한다. 다 맞습니다 여러분. 2번 살서제로 와파린 주로 사용하는 건 쥐에 대한 것이죠. 그 다음에 37번 문제 봅시다. 위생동물과 매개하는 질환이 잘못 연결된 것은 쥐벼룩, 패스트, 쥐 구제역, 그 다음에 등줄쥐 진드기 유행성 출혈을 맞는데, 승저충주 같은 경우는 승저충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통 모기에 의한 것입니다. 파리가 아니라.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3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번 문제 갑시다. 자 210쪽에 보시면은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모기는 무엇인가? 1번 내염을 매개로 한다. 1번 내염을 했을 때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에 많이 발생한다. 유충 서식 장소는 대형의 고여있는 물이다 그랬고, 주둥이 중앙에 넓은 백색대에 했을 때, 자 우리가 1번 내염을 매개로 하면 빨간 모기죠. 작은 빨간 모기 해가지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생소하지만 한번 보시고. 자 39번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공유나 건어물 등에 발견되고 보통 곤충과 쥐에 부착되어 이동할 수 있는 진드기. 자 이게 뭐냐? 보리가루 진드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 중에서 보시면 보리가루 진드기밖에 없죠. 그 다음 40번 봅시다. 밀가루, 흑설탕, 건조란 등에 잘 번식하는 진드기로 몸 길이가 0.3에서 0.5mm인 유백색의 소형 진드기 하면 작은 가루 진드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번 봅시다. 인뇨 중에서 발견되고 진드기네 진드기의 원인으로 주목되는 진드기는 뭐냐? 먼지 진드기죠. 그 다음에 그래서 41번의 답은 2번이고, 우리나라 42번 문제 봅시다. 모든 저장 식품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진드기는 긴털가루 진드기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식품에서 발견되죠. 긴털가루 진드기는. 그거 보셨을 때, 체크하셨을 때, 그래서 이 진드기에 대한 문제가 좀 꽤 나왔죠. 211번 봅시다. 211쪽 봅시다. 자 43번 진드기를 구제할 때 살충제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은 했는데, 메틸브로마이드다 인화수소, 그 다음에 여기 스미티온 나와 있는데, 자 이건 되는 거고, 염화나트륨은 소금이죠. 소금을 진드기를 구제하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문제 갑시다. 곡물 등을 저장할 때 진드기의 번식을 방지하려면 몇 퍼센트 이상, 몇 퍼센트까지 습도 조절해야 되느냐?
15% 이상에서 번식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진드기 같은 경우 습도가 적은 거, 그래서 60% 이하로 습도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진드기 번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4번의 답이 2번이죠. 체크하십시오. 45번 문제 봅시다. 진드기류의 일반적 특징 중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1번, 2번, 4번이 다 맞죠, 여러분? 진드기류는 보통 건조 상태에서 증식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습도가 많은 상태에서 존재하죠. 4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 봅시다. 진드기 구제에 관한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자, 1번 포장에 의한 구제. 자, 밀봉 포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죠. 그 다음 열 처리, 열에 약하죠. 열 처리에 의한 구제. 그 다음에 온도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보통 20도 이상에서 살 수 있고 증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냉장에 의한 구제. 대신 아예 냉동을 하게 되면은 죽지만은 보통 낮은 온도의 냉장은 자, 우리가 번식 죽지는 않지만 완전히 죽지는 않지만 번식이 거의 억제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4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의 답은 4번인데 방습에 의한 구제 봅시다. 곡물을 정할 때 습도를 80% 이하로 한 60% 이하죠, 여러분. 60% 이하로 바꿉시다. 진드기 번식을 방지한다. 습도는 60% 이하 조절입니다. 그 다음에 47번 문제 봅시다. 발진 티푸스 참호열 재기를 딱 했으면 질병을 매개하는 곤충은 누구죠? 2죠, 2.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48번 봅시다. 212쪽에 다음 중 지혜 피해 중 어떤 것에 관한 내용인가? 나선상균의 일종인 렙토스피라, 그쵸? 나와 있죠. 렙토스피라 속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부분 종이 나와 있는데, 지가 오줌에 의해 배설되어 고인 물속에 장기간 생존함으로써 이 물에 사람의 피부가 접촉되어 감염될 수 있다 했는데, 왈시병이죠, 여러분. 왈시병, 렙토스피라 했을 때 왈시병 해주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렙토스피라 바실러스, 답은 2번입니다. 자, 49번 봅시다. 다음 중 매개 질병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흑사병, 레아슈마니아증, 렙토스피라증 맞죠? 자, 아메리칸 수면병 같은 경우는 자, 매개 질병보다는 직접 모기가 매개하는 질병 했는데 아메리칸 수면병이 맞죠, 여러분? 그래서 쥐가 아니고 4번에 나머지는 흑사병이다, 렙토스피라증 다 맞는데 4번은 이제 모기에 의한 것입니다. 모기가 매개하는 질병이죠. 49번의 답은 4번 되겠습니다. 50번 봅시다. 다음 중 살서제 중 창고나 야외의 질을 구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자, 훈연법이라고 해서 이건 아니고 인화수소 방법이죠. 프라톨도 있고 이렇겠지만 살서제, 와파린 있지만은 자, 인화수소 해서 50번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51번 문제 봅시다. 다음 중 지혜 구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구제법으로. 자, 만성 살서제는 퓨마린, 그 다음에 피발, 와파린 등이 있다. 맞죠? 그 다음 3번 급성 살서제 사용 시에는 사전 미끼를 설치한다. 그 다음에 급성 살서제는 기피성이 생긴다. 맞죠? 여러분? 답은 1번이죠. 옳지 않은 것은 지혜구제는 밀도가 높은 여름철이 적당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구제는 겨울철 그냥 환경적인 방법으로 다 제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통 답은 1번이죠. 쥐만이 아닙니다, 나머지도. 그래서 51번의 답은 1번이죠. 213쪽 가봅시다. 52번 다음 중 파리의 생활사 순서가 맞는 것은 무엇인가? 자, 완전 변태죠. 답은 1번입니다. 53번 다음 중 바퀴에 의한 피해가 아닌 것을 했는데 여러분 2번이죠. 왈시병 같은 경우는 뭡니까? 쥐가 매개하는 질병이죠. 렙토스피라증 해가지고 스피로시스를 유발한다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4번 문제 가봅시다. 다음은 어떤 바퀴? 자, 53번 체크하시고 54번은 놔두십시오. 어떤 바퀴에 대한 설명인가?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분포. 요 하나만 나와도 독일산 바퀴벌레죠, 여러분.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5번 문제 갑시다. 다음 중 바퀴 살충제 사용에 관한 연결이 옳은 것은 했는데 여러분 2번 봅시다. 살충제 프로포크쇼, 그 다음에 클로리피포스, 그 다음에 펜비트로티온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붕산과 자,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여러분. 살충제 해가지고 자 214쪽 봅시다, 여러분. 56번 문제인데 다음 중 우리나라 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독일 바퀴는 일생 동안 몇 번
산란을 하는가 해서 보통 4에서 8회 정도 산란합니다. 56번의 답은 2번입니다. 57번 문제를 보시면은 다음 중 2의 1의 흡혈량 잘 안 나오지만 보통 1, 2mg이죠. 빈대보다는 적게 흡혈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 58번 문제 봅시다. 다음 중 살서제 중 창고나 야외의 질을 구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 인화수소죠. 인화수소. 답은 1번입니다. 똑같은 유형이 또 나왔죠. 여러분 아까 58번 59번 봅시다. 다음 중 어떤 쥐에 대한 설명인가. 성충의 무게가 20g 굉장히 작죠. 여러분 딱 했을 때 생쥐죠. 생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0번 문제 가봅시다. 다음 중 바퀴 집단 방지에 사용하는 유기인 살충제가 아닌 것은 있는데 바퀴 집단 방지에 사용하는 유기인살 프라톨이죠. 요거 답은 2번입니다. 자, 바퀴 집단 방지에 사용하는 살충제는 뭐 비텍스, 바이텍스 그다음에 페니트로티온 그다음에 다이아지온 등이 있는 거고 프라톨은 쥐의 급성 독제입니다. 이거는 급성 독제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60번의 답은 2번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 유기인 살충제 하면 좀 그거 부분에서 그래서 60번의 답은 2번입니다. 61번 봅시다. 다음 중 파리가 알에서 유충까지 되는 것은 알에서 유충 굉장히 짧다고 했죠. 아까 하루 정도. 그러면은 0.5월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2번 문제 봅시다. 다음 중 모기와 모기의 특징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봐야 되죠. 중국 얼룩날의 모기 하면은 말라리아나 사상충병을 유발하죠. 학질모기 대표적으로 이거 학질 유발하는데 중국 얼룩날의 모기가 있다. 그런 것들이죠. 순모기. 유충이 호흡관이 발달되어 있고 몸은 수직으로 매달린다 했는데 여러분 자 봅시다. 다음 중 모기와 모기의 특징을 연결한 것으로 62번 문제 봅시다. 모기와 모기의 특징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자 다 맞는데 3번 봅시다. 유충이 호흡관이 발달했고 몸은 수직으로 자 이것은 바로 일반적인 모기라고 볼 수 있죠. 63번 문제 봅시다. 다음 중 빈대를 구제할 때 주로 사용하는 살충제 DDVP죠. 그래서 DDVP 시골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 농약제로서 6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해서 자 제14강 식품과 위생동물 개념과 핵심 문제풀이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15강 소독과 살균에 대해서 우리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